소설가 구보시리를 앞에 이제 개념은 해법문학 했던 걸로 정리를 좀 하는데 맨 밑에 가면 이제 빠졌던 거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 나오네. 요 단어도 다 기억해줘. 관찰적, 심리적, 사색적. 중간중간에 회상도 나온다. 알았니? 그 과거 현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여자 사장님이 이제 뭐 음료수 뭐 드실까 뭐 쟁반이라고 내볼 거 아니냐. 그지? 그 여자를 보고 과거에 만났던 여자를 떠올립니다. 됐니? 네, 그리고 과거에 만났던 여자를 떠올리다가 이 여자가 다시 이제 커피를 뭐 갖고 온다 그러면 이 여자를 다시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를 막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해같이 이제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의식흐름이법. 됐지? 논리적인 거 관계없이 연상이야, 연상. 자, 그 다음 밑에 특징. 뭐 나왔어? 아까 설명했던 거. 잦은 쉼표의 사용. 됐지? 이 잦은 쉼표의 사용이라는 게 구보에 알겠지? 우유부단한 내면 심리를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요런 것들이 다양한 실험성을 가미했다. 보여? 내가 아까 실험적이라는 얘기 좀 했다. 알겠니? 그러니까 실험성을 가미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니? 나중에 비문학 책 같은 거 읽으면 거기에 이런 표현 나와.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전통적인 어떤 그게 예술의 특징을 주고요. 브레이트라는 사람의 낯설게 하기를 통해 전통적인 시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비문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쉬워지는 거야. 이해가 가니까 아까 뭐 비문학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문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비문학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아까운 거야. 알겠니? 하루에 한 지문 하나의 지문을 통해 하나의 배경을 좀 얻어가는 쪽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 갔나요? 이제 그거 좀 알면 좀 편하겠지. 갑자기 비문학 얘기한 게 다양한 실험성을 가미했다고 그랬잖아.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실험성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지. 대신 실험이라는 건 뭐야?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거니까 그 전에 전통적이었다는 건 다르게 뭔가를 해보는 거야. 쌤! 근데 잦은 쉼표가 왜 그런가요? 이해 갔지? 이게 소수령으로 나왔던 문제. 근데 아이들이 잦은 쉼표의 사용을 알겠는데 이게 뭐였지? 이해가 그냥 요런 느낌이지, 그지?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돼. 근데 요 문제가 전년도 교과서 있죠? 개정 전에 그 교과서에 나온 자습서에 해설 자료가 있잖아. 그거랑 정답 내용이 똑같았어. 이해가 이제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그걸 그대로 낸 거였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나눠주는 거는 이제 그걸 보시면 돼. 그래서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처럼 너희가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낼 건지 있는 걸 갖다 따라내는 게 제일 좋아.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프린트를 다 복사해서 줬는데 아이들이 안 봤어요. 내가 이거 자습서를 복사 안 해준 게 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요거 나눠주잖아? 그럼 소설가 구보실이 수록돼 있었던 모든 자습서를 다 복사해서 줬어. 이해 갔지? 근데 애들이 안 봐. 어떤 애들만 봐? 서울 합격했던 애들 중심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나눠줄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작년 그 전에 있었던 자습서나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습서는 다 스캔을 해서 내가 떠놨거든. 떠놓은 게 아니라 파일별로 다 잘라놓는단 말이야. 이해가 아니면 알바생 들어갖고 막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 스캔 뜨고 뭐 이거 프린트하고 파일 자르고 막 이런 거. 이해가 니?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소설가 구보실을 딱 치면 거기에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걔는 계속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선생님 여기서 냈구나, 여기서 냈구나, 저기서 냈구나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실험적 기법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고 학교 선생님 프린트 나눠주는 거 있지. 거기 이런 거 있으면 좀 체크 잘 해두세요.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구성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자. 이제 시작이다. 저 오른쪽 구보 보이지? 자, 앞부분 줄거리 26살의 소설가 구보는 나이가 몇 살이야? 26이면 약간 좀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됐지?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됐죠? 뭐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 1164년 겨울이라는 거에 등장하는 과도기적인 청년들의 나이가 26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외판을 만나는 그 사람이 33인가 아마 그럴 거야. 기성세대로 나오는데 26이라는 나이도 아마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됐지? 이제 한 번 정도 이런 문맥들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너희는 몇 살? 18살. 아직 어리니까 됐지? 자기 주장 굽히고 어른 말만 잘 들으시면 돼. 알아듣겠지?
26 정도 되면 자기 의견 얘기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갑시다. 어디까지 유학 갔다 왔어? 아, 지식인인. 딱 봐도 지식인. 유학파직이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돼? 약간은 뭐 무기력한 느낌? 그죠? 아직 능력이 없다라는 정도? 뭐 직업이 없고 결혼 안 했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뒤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 그지? 어머니 걱정을 뒤로한 채 무작정 집을 나섰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머니와 갈등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의 원인이니까 이거 갈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소설의 틀에서 갈등이 없다라는 얘기지 부분적으로 갈등은 있어요. 내적 갈등이나 외적 갈등 같은 경우들은. 알아듣겠지? 자, 집을 나서서 걷는다. 여기에서는 뭐 외적 갈등이야. 이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내키거든요. 부부한테. 자, 구보는 여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됐지? 실제로 글자체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 이 글자는. 알아듣겠지? 예, 구보는 해서 요게 모더니즘적 기법이 되겠지. 됐나? 낯설게 하기도 돼, 안 돼? 되겠죠. 실험성을 보인다, 돼, 안 돼? 되겠지. 그지? 예. 박태원의 호의자 필명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 이 소설이 그렇지 자전적 소설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됐어? 예. 영은이 졸리냐? 괜찮냐? 안 졸려? 졸려? 알겠어. 졸려? 많이 졸려? 그래. 정신 차리고. 졸지 말어. 에어컨을 좀 크게 틀어야 되겠다. 세게.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 온도를 제일 밑으로 18도로 나. 오, 시계도 18이네. 신기하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잠 깼을 거야. 자,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갑자기 가로 묶어줄게요. 갑자기. 이유가 그냥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나타나는 게 이유가 없는데 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다면 그런 거 있잖아. 예. 구보는 행복을 찾기 위해 걷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 그지? 근데 그게 완벽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기보다는 그 상황에 갑자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을 갑자기 만나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뿐인 거야. 이해가 지금 넓은 문맥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야.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레 깨달은 까닭이다. 보이죠?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까닭이다. 근데 우두커니 다리 곁에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그냥 새삼스레 까닭을 깨달은 까닭이야. 그러니까 옆에 갔다가 갑자기 느껴졌으면 또 다른 행동하고 요게 갑자기 느껴지면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 갔지? 예.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공간적인 특성 나왔네.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고 있어요. 자, 종로 네거리는 바로 어떤 공간이겠지? 이때 당시에 이제 개발이 좀 이루어지는 도시화가 진행된 일제 강점기부터 쫙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공간이겠죠? 구보는 종로 네거리 아무던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발이 공교롭게 우연찮게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목적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정향성이다. 목적이 없다. 김광균의 와사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현재형. 이런 것들이 바로 뭘 주는 거야? 생동감 주는 거지. 그지? 나중에 너희들 현대소설 같은 거 수능 지문 읽잖아? 그러면 과거형으로 서술되다 중간에 현재형으로 나오는 소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알아듣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느낌의 어감을 좀 차이점을 인식해 주시는 게 좋겠지. 그지? 자, 9번은 그 사내와 마주칠 것을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9번은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 봐봐.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됐죠? 그게 이제 내면 심리랑 관련돼 있겠지. 그죠?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거. 열등의식이 있겠지. 열등의식. 시력을 저주한다. 원망하는 거죠.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요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측하는 거지. 이해가 문체가 조금 특이할 겁니다. 저주한다. 심리를 직접 나타냈다가
추측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력표입니다. 시력표. 9번은 요거는 실제 아마 띄어쓴 게 요건 오타인 것 같아. 됐죠? 요거는 9번은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에 대의했을 때.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현재야 과거야? 과거로 넘어가. 지금 회상입니다. 회상. 회상을 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을 부딪히려고 하다가 내 신체적인 어떤 약함을 생각했지. 그죠? 그러다가 과거로 그냥 넘어간 거야.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 흐름 기법이 되는 거지. 됐죠? 논리적 인과성보다는 그냥 연상이야. 알겠죠? 대하였을 때의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아이러니한 거지, 그지? 의사인데 뭘 쓰고 있어? 그렇지, 높은 도수의 안경. 됐나요? 피부과 의사인데 얼굴에 막 여드름이 잔뜩 있다고 생각해봐. 널 진료 받을래? 신뢰성이 가겠어요? 가는구나. 이제 실험하고 있는 거 자기가. 됐죠? 환자의 모습을 실험하고 있는 거. 하여튼간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는 의사,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지, 그지? 자, 쉼표야. 백목을 가져. 쉼표고요.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됐죠? 그러니까 의사는 백목을 가져서 그 위에 이렇게 긴 문장을 좀 끊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 쉼표가. 됐죠? 그래도 9번은 보이죠? 쉼표. 잦은 쉼표의 사용. 그래도 9번은 약간 자신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화신상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래요. 화신상에. 그럼 화신상에는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야? 물질적인 어떤 삶의 공간이겠지, 그지?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공간일 겁니다. 화신상에. 화신상회. 백화점. 됐죠?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자,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됐습니까? 네. 원래 백화점 같은 데를 9번은 잘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겠지.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 2번 횡단하여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냥 백화점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죠? 자신있게 뭔가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오게 된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온 거야. 됐니? 젊은 내외가 이 백화점 안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젊은 내외.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즐길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그럼 누가 생각하는 거야? 구보가. 흘낏 구보를 본 그들의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됐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가 봤을 때. 그죠?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심리를 직접 얘기했는데 문득 고쳐먹고 그들을 축복해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됐지? 그러니까 구보가 뭐 했어?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축복해주려 한 거지, 그지? 왜 그렇게 했을까? 구보는 아마 그 부러움을 좀 느꼈는지도 몰라. 이렇게 된 거지. 됐죠? 네. 그래서 이 구보의 이중적인 면모가 나올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자, 그럼 문맥 한번 봐봐. 젊은 내가 데리고 승강기 기다리고 있었다. 됐죠? 그리고 어떻게 돼? 승강기가 내려와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벗어났다. 그냥 요 내용이야. 이해갔지? 중간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구보의 의식세계를 드러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의식세계. 너희들도 막 상상 뭐 이렇게 사람 보고 생각 뭐 하나? 아니, 구보는 소설가다운 면모기 때문에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밑에 구보가 다시 밖으로 나왔죠. 됐지? 그러니까 화신상에 들어갔다가 요 모습만 보고 다시 나온 거야. 됐습니까?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그럼 이 사람이 행복을 생각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젊은 내외를 보고 나서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젊은 내외는 행복이라는 것을 있을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나요?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어디에 갔어? 안전지대.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채. 소재 요거 나오지 그지? 예, 단장과 공채. 고연화적 기법 사용하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였었지 그죠?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순 없다. 갈등 보이지? 갈등 있긴 있는 거야.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요거 차이점 알아둬야 돼. 그들이 진짜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갈 곳은 있으니까 나보다 낫다는 거지. 이해 갔죠? 전처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전차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당연히 어디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랑 같은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은 있다고 한 거고 나는 목적이 없는 거고. 됐지? 예. 됐어? 예.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전차가 왔다. 시간이 흐른 거야. 전차가 온 거야.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내리고 그 다음 타겠죠, 그죠? 그분은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어. 자기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죠? 이걸 타려고 온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저 차에다 오른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는 저 혼자고 남게 되지, 그지?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그 9번은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요것 때문이겠다. 됐죠?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애달픔과 외로움을 맛보니까 난 이곳에서 뭐하고 싶다? 그러지, 벗어나고 싶다. 됐죠? 그래서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껴서 그냥 전차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 순간순간적인 상황인 것 뿐이지, 그지? 그리고 전차 안에서 공간이 또 바뀌었네. 전차 안.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황하는 구보라든지 뭐 소극적인 성격 다 될 수 있는 거야. 됐니? 또 뭐 선생님 전차 안에서 제자리를 못 찾는 게 그게 방황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수업할 때 그 얘기했잖아. 문학작품은 알레고리나 메타포를 생각 좀 하시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장 해석한다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구보의 내면적인 어떤 심리나, 됐죠?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과도 관련이 있지. 너희 친구들도 그냥 앞뒤 안 보고 막 자리만 나면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앉는 애 있잖아. 그지? 어떤 친구들은 막뭐 조심히 예의 차리고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되면 이런 관념을 갖고 차 타고서, 그지?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구보란 인물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성격이라고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심리라고 봐도 상관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도 연결되겠지. 됐죠? 하나 남았던 자손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점령이라는 단어도 쓴 것도 한번 느낌 보이죠? 그죠? 점령.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그죠? 한 구석에 가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 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갈등하고 있는 거지, 그죠? 방향성도 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는 파란 용을 받쳐댄 창을 본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쳐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지, 그지? 예, 이제 그거를 천천히 눈을 돌린다라는 그 구보가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전차과 안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뉴스라는 건 어떤 게 뉴스야? 뉴스가 될 수 있는 건 사방에서 들려오는 시사적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적절한 그런 어떤 소식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게 현재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소식들일 건데, 뉴스를 게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게시가 안 돼 있다는 뜻이겠지, 그죠? 예. 그럼 아무것도 게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뭐야? 특별한 사건이 이제 없을 수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 그죠?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건 뭐야? 무료한 거겠고, 그죠? 이상의 권태처럼, 그죠? 아무 일 없는 거지. 반복된 일상. 장충단, 청량리 혹은 성북동.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뭐 장춘단 같은 경우는 왜 만들어진지 알아요? 몰라요? 청량리, 성북동 뭐 이런 거 몰라요? 하여튼간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 됐지? 장춘단.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어쨌든 만들어지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긴 한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나 요사이 구본은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고 환적이 있었다. 어디에? 교회. 교회에는 뭐가 있어? 자연이 있고 한적이 있어.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엔 있는 거야. 요사이 구본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소외되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고독을 사랑한다? 그럼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가 있는 거지, 그지? 사람들과 바로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뭐 소원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소원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원하다. 소원하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심정에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독을 사랑했던 것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자기 위안이었다. 뭐 이만 말이래. 구본은 차라리 고독의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피하고 싶었던,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과 화해를 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세상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겠지. 됐죠? 그부의 심리가 좀 느껴져요. 그죠? 표 찍읍쇼. 차장이 그 앞으로 왔다. 표 찍읍쇼. 원래 이것도 뭐 해야 돼?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옴표를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 구보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따옴표를 쓰지 않은 것도 있고요. 됐죠? 이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형식적인 전체의 틀의 통일성. 구보의 심리 위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딱히 대화가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인용을 하지 않고 따옴표를 없앤 거예요.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요.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됐죠?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미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바라본다. 그것은 공교롭게 모두가 뒤집혀 있었는데 별 의미 없어. 그냥 공교롭게 그냥 우연적으로 뒤집혀 줄 수도 있지. 거긴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합한 거지. 그지? 이렇게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계 의미를 찾아내듯 어떤 한계 의미, 뭔가 특별한 의미겠지. 그지?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바로 뭘까? 이 사람이 찾고자 했던 뭐 행복 같은 거. 근데 거기 있을 리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어떤 의미가 있어도 됐니? 그건 행복은 아니란 얘기야. 됐지? 이상의 권태라는 작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 하루가 너무 무료한 거야. 지나가다가 nem볼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송사리 면발이가 있는 거 되게 특별해. 근데 다음 날도 똑같아. 그건 또 하나의 무료와 검태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괜히 행복은 어쨌든 내가 찾는 건 아니다. 됐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차장이 다시 그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 앞에 향해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이탁했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가 없다. 됐지? 인물의 심리 상태 나타낸 거죠. 목적지가 없으니까 내릴 데도 없는 거야.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지. 요게 이제 바로 지식인의 모습인 거죠. 지식인의 모습.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 일일 수는 있다. 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지? 한계 일.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를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 반색의 뜻은 즐기는 기색이야. 좋아하는 거. 반색의 반대말은 그렇지. 됐죠? 빈칸 넣어봐.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 저희 피드백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반색의 반대가 뭔가. 됐죠?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뒤를 캐물을 깨다. 이때 그래서는 따옴표를 또 넣었죠. 됐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대화를 딱 넣어서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심리의 생존감이고 현장감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됐죠? 어머니가 그래서 뒤를 캐물었을 게다. 그러니까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또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주변 머리 없다고 체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 아들을 졸하다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치함전에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9번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여자가 누구냐면 옛날에 그 선 봤던 여자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을 잠깐 봤던 여자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나자. 그다음 집끼리 뭐 어쨌든 뭐 혼사 얘기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잊혀지게 된 거지. 됐죠? 그래서 그 여자가 차에 탄 거야. 멀리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여자한테 가서 내가 아는 척을 할까? 저 여자가 나를 기다렸을까? 어떻게 보면 나를 기다리지 않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상대방의 불편함을 주지 않은 걸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소극적이야. 이해가 안 나니까 요런 부분들이 여기 우유부단한 이제 그런 면모로 나타나는 거지. 그지? 9번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뭐 이런 거 소극적인 태도. 그지? 한번 봐도 이제 인사하는 애들도 있잖아. 이해 갔니? 뭐 친구 이렇게 같이 떡볶이 먹다 옆반 친구 그냥 한 번 만나도 다음날 보면 그냥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체육복 없으면 좀 빌려달라고 하고 책도 이렇게 하는데 괜히 뭐 쭈삣쭈삣 하는 애들 있지. 빌려달라면 쟤 빌려줄까 뭐 이런 고민하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지? 나도 뭐 그런 거는 잘 안 되고, 근데 잘 되는 애들이 있지, 그지?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여러 번 봐야 좀 친해지니까. 근데 이제 한두 번 봤을 때 뭐 빌리기는 하지, 그지? 너 다 봤지? 책 좀 빌려줘. 요런 정도는 하는데, 그지? 그런 정도는 뭐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하여튼간 9번은 이제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자,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면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또 생각하는 거지. 됐죠? 그냥 혼자 계속 생각만 하는 거야. 여자와 단 한 번의 만남에 관해 해상하는 동안 여자가 시에서 멀어졌다. 9번은 여자에게 아른치하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한다. 보이죠, 성격?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요것도 떠올리는 거야. 과거 해상. 됐지? 친구 누나. 됐나? 친구 누나. 엄청 좋아했는데요. 나중에 커서 만나니까 뭐야 이거 일상의 세속적인 여인과 똑같아.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않길 잘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간에 속물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자기 어떤 루어르식? 알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좋아했던 여자를 떠올리며 행복에 관한 상념에 잠겼던 9번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벗을 찾아가기로 한다. 거리를 걷던 9번 우연히 마주친 이제 벗에게 용기를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하고 울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해갔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는 척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해갔지? 이제 그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막 만나다가 귀찮아서 이제 그 연락을 안 하는 편인데, 술 같은 것도 막 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너희들도 그죠? 자,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 자, 그다음 갑시다. 조그만 요거 조그만. 왜 이렇게 길어? 9번 엄청 돌아다니셨네. 그지? 진짜 돈도 없다면서. 자, 그다음 갑시다. 조그만. 기분만 이런 거 다 묻어있어. 다 그렇게 보시면 돼. 조그만 한 개의 기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떨어져 있으면 게 하나의 장면. 그지? 그럼 선생님 이게 몽타주인가 이게 보셔도 돼. 장면 하나하나를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다 몽타주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부분적으로 나오는 건 없나요? 다 몽타주 기법이라는 건 장면이 좀 짤막짤막하게 나온다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한 개의 기쁨을 찾아 9번은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를 한다. 요거 선생님
얘가 남대문으로 가는 건 목적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요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목적이니까 요걸 이제 목적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지? 그래서 뭐 어쨌든 만약에 문장을 비교하라는 게 나왔을 때 총망국이나 문제 보면 나올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목적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주세요. 알겠지? 전체적으로는 얘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살짝 들긴 하지만 이게 그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그지? 그분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이야. 바람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뭐 움직임도 없는 거야. 막 정적인 거야. 예, 그 분위기 느껴지지, 그지? 예, 딱 그 분위기. 서너 명의 지객꾼들이 모양이 매겁다. 됐나요? 예. 그분은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있는 곳,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 그러면 고독을 느끼고 가고 싶다는 얘기는 고독에서 뭐 하고 싶다? 그렇지. 그 앞에 경성역을 본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경성역. 그곳에는 마땅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져야 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9번은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야? 도의 항구와 친해져야 된다라는 건 항구, 도의 항구. 이제 뭔가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지, 그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 거잖아. 그럼 거기에는 소설가로서의 직업의식이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나 삶의 모습이나 이제 글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겠지, 그지? 근데 그건 어쨌든 좋아. 다만 구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고독이라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실제 군중 속에서도 뭐를 느끼겠어? 도시 속에서는. 아, 고독을 좀 느끼겠지. 이제 소외감을 느끼, 더군다나 혼자인데. 예.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죠? 너희들 나중에 유학 가서 서울로 유학 갈 거 아니야. 대학, 그죠? 그럼 이제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이제 주말에 맨날 내려 처음에는. 왜? 뭐 집 있으니까, 그지? 그러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서울에서 지내지 혼자 있다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지? 뭐 홍대 같은 데 막 나가면 막 연인들 지나다니면서 혼자 막 걸어가면 이해 갔니? 이거 막 쎄하지 느낌이. 나만 동떨어지는 느낌 들고 그때부터 아이들 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뭐 이쪽 시골은 당연하잖아. 사람들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얘는 이제 군중 속에서 이제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고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지?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는 거야. 인간 본래의 온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뭐야? 인간적인 정이겠지, 그지? 인간적인 정.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가능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이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을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겪고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가엾었다. 그래서 인간면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면서 됐지? 그 도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 갔나요? 삶의 모습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됐어? 이해 갔지? 그분 한 구석에 가서서 그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노파를 보는 거야. 지금 보는 거. 본다야.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지 못한 어느 시골 딸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상상하는 거지. 노파를 보고 상상하는 겁니다. 노파를 보고.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 상상입니다. 알아듣겠지? 노파 옆에 앉은 중년 시골 신사를 또 보는 거야.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왜냐면 애가 조금 더 돈이 있어 보이니까. 이해가니 돈이 있어 보이니까 상상을 하는 거지. 옆에 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막 얼굴이 주름이 많고, 그지? 아주 이게 그냥 골이 딱 베겨서 더 이상 펴질 것 같지도 않아. 뭐 딸네 집에 가나 본데?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이 아무리 옆에서 한다고 해도 그 삶의 고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던 거지. 옆에 중년 신사를 보니까 얘는 조금 뭔가 있어 보여. 아마 이거는 뭐 좀 지방에서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 같은 거 이제 운영하면서 돈 좀 벌겠는데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이런 자파도 있고 또 흔히 쓰는 약품도 갖춰 있을 거야.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레 차를 오를 거고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노력하는 걸 발견. 요거 표시. 혼자 이렇게 상상하다가 그 시골 신사가 노파 사이에 간격을 둔 거지. 거리감을 둔 거야. 이해갔니? 그리고 그걸 업신여긴 거지.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거야. 됐지? 그러니까 중년 신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있고 여파의 노파란 인물을 보면서 거리감을 둔 거지, 그지? 그 모습을 구보가 발견하고 저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업신여김? 됐지? 요렇게 본 거지. 됐죠?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난다. 신장령,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약점을 새삼스레 연상한 거지, 그지? 의식 그림. 보이나요? 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병한 팽룡,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우 시병. 그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해. 그런데 그의 좌우에 자석이 비었는데 사람들이 앉지 않는 거지. 대체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게 상실되어가는 모습인 거야.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억 한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여분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그 병자 앞으로 막 굴러왔죠. 근데 그것을 짚기조차 단념하였다. 이해가니까 병자에 대한 거리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많아도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정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해갔지? 네. 구본의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고 리넨느 스멜이 양복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오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본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경성역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행복이나 기쁨을 발견할 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게 더 어떻게 돼? 심화돼 버린 거지. 인간과 인간의 단절이 더 커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찰구 앞. 한 장 남았다.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의 모시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사내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강 중개상에 틀림없었다. 그때 세태 나타내는 거야. 구보는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에 저곳에 눈에 띄었다. 황금강 시대. 됐나요? 최근에 나와 있는 요즘 시대가 이거랑 같지 않아? 최근에는 이제 금강중개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든지 비트코인 하는 사람, 그죠? 예. 요번에 그 비트코인 문제 됐잖아. 아이들 좀 많이 알고 있던데, 그지? 예. 그래서 뭐 어마무시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가 한순간에 이제 가격이 다 없어져 버리는. 됐나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요런 시대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삶의 모습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제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자, 밑에 한번 또 보자. 그래서 하여튼간 요게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야. 됐나요?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단어. 금강중개상도 그렇겠죠. 금강중개상. 이런 일제강점기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좀 흘러간 뒤에, 그지? 소설되게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나오면 그게 시대 상황을 또 암시하겠지, 그지? 다만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걸 겁니다. 자, 저도 모를 사이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비판적인 태도죠.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지? 시내에 산지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교원, 요건 이제 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되게 중요해.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조차도 끼어 있었던 거야, 거기에. 됐니? 그만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해 갔죠? 그만큼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제 사부분. 문득 한 사내가 둥글럽적한 또 장면이 바뀐 거예요. 몽따주 기법인 거 확인되죠.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호 앞에 그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 열등생 구보는 그 올해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든 손을 그대로 밀어서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해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요것도 그냥 구분 안 한 거지. 됐죠?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등 언제든 불쾌하였다.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 금시계를 꺼내보고 이런 거 재력화시.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 둘째 아들 전당포. 이 물질과 관련 있는 거지, 그지?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해 차를 마실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개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또 용감하지도 못했다. 우유부단함. 그 사내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할 말은 아니었다. 뒤에 따로 누가 있었던 거야? 여성이 하나 있었던 거야. 동창의 애인. 그는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나이 애인 티가 된 모습이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이거 경멸하는 거지 약간. 그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재력만 있으면 다 연애를 할 수 있다. 새삼스레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각으로 가는 때다. 의자에 가장 가신 있어 앉아 그는 주문을 들으러 온 소년에게 나는 가루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진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뭔가 전통적인 것들을 좀 깨는 근대 지향의 어떤 모습들을 좀 거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해 갔죠?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점에 사람들이 취한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이나 교양, 취미들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또 해보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소설가다운 면모, 사색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그지?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 이해 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소재로 뭐 삼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렇게 이제 쫙 돌아다녀. 됐죠? 돌아다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 요거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인 것에 맞춰 살아가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문제 한번 쭉 풀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돼. 다음 시간엔 여기 있는 날개 할 거야. 날개. 알겠니? 날개 하면서 그 다음 얘기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